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LA의 다운타운이죠. 아마 이제 연방정부 페더럴 빌딩이니까 아마 그 연방정부나 주정부 주요 기관들이 아마 포진되어 있는 그런 데죠. 주 방위군을 투입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0명의 주 방위군을 그런 미 국경 세관국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항의 시위에 대해서 LA 다운타운에 파견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다민족 사회지 않습니까?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서 나라가 지탱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뭐 큰 시위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군인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막고 있고 여기 이제 또 뭐 우리가 흔하게 우리 세대한테는 흔한 그런 광경이네요. 체류탄 쏘고 이게 멕시코 국기일 겁니다. 멕시코 국기. 아니 그 나라에 불법 체류자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의 공권력이 체포를 해서 이런 추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방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Stop the deportation. 아니 국가라는 것이 국경하고 여러분들 주권하고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면 안 되는 거죠. 미 국경 세관 요원들은 LA를 떠나라 뭐 이런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하는 거면 그렇게 사람들이 일단 뭐 시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논리라는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또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런 붙으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Stop the deportation. deportation이라는 게 추방이지 않습니까? 추방. LA로부터 ICE 미국 국경 세관국 요원들을 추방하라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생츄리 시티 로스앤젤레스가 민주당 측이 여러분들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국경 이민 세관국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것이 지역 경찰들이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카운티나 도시에 대해서는 연방 보조금 지원 같은 걸 중지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뭐 한판 대판 싸우는 거죠. 여기에. 이분들은 아마 미 국경 세관 요원들 같습니다. 페더럴 에이전트니까 이분들은 이제 연방정부 소관이죠. 아니 미국에 와가 여러분들은 멕시코 국기를 흔들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좋으면 멕시코로 가든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멕시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의 생각 바로 박힌 중산층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불법으로 이런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멕시코 국기 들고 뭡니까 미 연방 국경 세관 요원들에게 항의하고 이러면들 돌멩이 던지면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네 나라에서 가서 해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또 부상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부상한 사람 이제 움직이는데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거 한번 보시죠. 사건은 ASICE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네요. 정식 명칭이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하루에 3,000명 체포를 목표로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불법 체류자가 LA에 많으면 3,000명씩이나 하루에 체포를 합니까? 6월 6일과 6월 7일 시위대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간의 충돌이 발생했고 시위대는 돌멩이와 콘크리트를 이름들 투척을 하고 연방 요원은 체류탄 가스와 섬광탄 그리고 고무탄을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틀 10 법률 활용을 해가지고 주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통자에 두고 2,000명을 LA에 배치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하게 방송에 다뤄야 될 것은 연방정부하고 주정부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이 50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이런 갈등이 발생할 때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주지사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주 박인군을 연방화한 첫 사례 1965년도에 민권 시위 당시 엄청나게 그때도 여러분들 데모가 심했죠. 존슨 대통령이 사용한 그 종류의 법적 권한을 이번에 두 번째로 사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시에는 주 방위군이 주지사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재난이라든지 시위 폭동 반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지사를 제끼고 대통령이 직접 주 방위군을 연방군 산하에 편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연방군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은 주 방위군이 60일간 또는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미 이민 세관 단속국 작전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주 방위군이 주지사 통제권을 벗어나 가지고 대통령 통제권으로 들어오구나. 이거를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대통령이 그냥 결정해 해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국방부 장관 피터 헤거시스는 계속해서 LA 지역에 폭력이 지속될 경우 캠프 펜들턴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비군 주 방위군이 예비군이니까 예비군을 투입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약발이 안 들리면 정규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타이틀 10 법률 활용에서 주지사 승인 없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통조 안에 두고 2000명을 LA에 배치했는데 이제 민주당의 아주 유력 인사가 게빈 뉴섬 주지사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 방위군 투입은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위다고 반발하고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IC 단속이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 다 이제 민주당 관할인 거죠. 캘리포니아가 여러분들 민주당 치하에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곳이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된 거죠. 생각이 이렇게 서로가 다 다른 겁니다. 불법 체류자를 보는 시각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 오늘 좀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바람에 미국의 정규군 외에 주 방위군이 4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파타임 군인들이고 민간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월 1, 2회 정도 훈련하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좀 더 엄격한 예비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육군 주 방위군이 33만 5천 명, 공군 주 방위군이 10만 8천 명, 각 주에 모두 주 방위군이 있고 그리고 특별직할진 워싱턴 DC 그다음에 괌 54개 주 및 준주에 이 미국 예비군인 주 방위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주 방위군을 내셔널 가드라고 하네요. 주지사 가브는 통제하에 있는데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주 내에 발생하는 재난이나 폭동에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1992년도 한인타운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던 데죠. 1992년도 LA 폭동 당시에 주지사가 진두지휘하는 그런 주방위군이 활약을 한 거죠.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화하지 않는 한 주방위군은 주지사 통제하에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방위군은 주지사 이름들 지휘를 받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주방위군을 연방화 대통령이 통제하는 법적 근거는 타이틀 10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드 섹션 12406 대통령 국가 비상상태나 전쟁 반란 등에서 주방위군을 연방 통제하에 연방화 이런 뜻이죠. 소집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주방위군은 지휘 계통이 국방부 산하의 정규군 비슷하게 여러분들 전환되니까 연방정부의 감독 감시하에서 그렇게 지휘자가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국방부에 속한 사람들이 지휘를 하겠죠. 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여러분들 움직이는 사회 같아요.
아주 저는 흥미롭게 이번 사태를 본 겁니다. 두 번째, 주방위군을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는 그런 체제가 이번에 발생한 겁니다. 1965년도에 민권 시위, 2025년도 6월 6일과 7일 양일 사이에 발생한 LA 여러분들 시위에 이렇게 여러분 대통령이 연방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대통령의 주방위군 연방화 통제 법적 근거, 9월 11일 테러 이후에 주방위군이 연방화되어 국토방위 및 해외 파병에 투입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적용된 그런 법적 근거입니다. 대통령의 주방위군 연방화 법적 근거는 인설렉션 액트 오브 1807, 인설렉션이 여러분들 우리 표현으로 반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특정 주에 폭동 반란 또는 주정부가 연방법 집행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방위군을 연방 통제하에 동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권력이 분권화되어 있지만 폭동이나 반란이 발생하게 되면 대통령이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다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1965년 민권 시위 당시 존슨 대통령이 엘라바마 주방위군을 연방한 사례가 첫 번째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 시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화해서 미국 관세 미국 이민 관세국을 지원해 가지고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그런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 또는 의회 승인 없이도 반란 인서렉션 액트를 통해 주방위군을 동원 가능하고 주지사와 협의하는 것이 일방적이지만 주지사가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은 연방화를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니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100% 사용을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